서울 시민들은 자명종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을 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보고.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경계경보.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건 대피 준비. 네.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럼 뭔가 큰일이 났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죠. 뭔지는 모릅니다. 어허. 저도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셨을 텐데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들고 네이버 뭐 이런 이제 그렇죠. 그런 데를 들어갔단 포털 말이에요. 사이트를 찾아봤죠. 포털 네. 사이트를 딱 들어갔더니 포털 사이트가 먹통이에요. 어허. 그래서 정말 심하게 놀랐습니다. 아침에. 네. 그래서 일단 잠이 다 깼는데 네. 그리고 나서 7시 한 3분쯤이었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오발령이다. 아하. 경계경보 발령이 오발령이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한 7시 한 25분쯤에 네. 경계경보 해제 문자가 방송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아하. 제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와 비슷하게 서울 시민들 불안에 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시 반도 치면 거의 1시간가량 서울 시민들은 공포, 불안감, 우왕, 좌왕 때문에 나 오늘 출근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혼란 속에 아침을 맞이했던 거 아니에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시민들이 대피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허.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지역에서는 문자만 발송된 것이 아니라 확성기로 이 내용이 또 방송이 된 겁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허. 인근 일부 주민들이 또 대피소로 이동을 했었다고 하고요. 백령도 일대에는 사이렌이 20분이 넘게 울렸습니다. 어허. 근데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대피소 20곳의 문이 개방이 됐고 네. 주민들이 마을 방송을 듣고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당황했던 것이 사실 며칠 전부터 북한이 뭐 발사한다 이런 뉴스는 계속 전해지고 있었고 또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뭔가 발사를 했다는 소식이 겹치다 보니 주민들이 이게 뭔가 안보와 관련된 거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뭐냐 일제히 휴대전화 들어서 검색을 했는데요. 포털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무선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정말 큰일 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도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네티즌들이 올린 사연을 보면 강남의 일부 주민들이 급하게 운전해서 수원까지 갔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 다시 보여주세요. 문자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6시 42분쯤에 문자가 옵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근데 보세요. 무엇 때문에 경계경보 발령되는지 모르죠. 홍수가 난 건지 지진이 난 건지 뭔지 몰라요. 원인은 몰라요. 그냥 경계경보래요. 사이렌 울렸기 때문에. 자,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뭘 갖고 대피해야 되죠?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자 어린이와 노약자를 챙긴 건 좋아요. 우선 대피하도록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저 5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많은 분들 실제 피신하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번 상황이 다른 때 훈련 상황과는 다르다는 걸 직감하신 분들 많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위급 재난 문자로 대피를 하라고 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전쟁까지도 상상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킨 대로 정말 대피를 한 시민들이 있었겠죠. SNS 상에는 나 실제로 대피하느라 짐 싸고 있었다. 가족들 다 깨워서 짐 쌌다. 가방에 생수병과 보조 배터리만 챙겨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대피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요. 이 대피 짐을 싼 인증 사진들이 속속들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ATM 기계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시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이렌만 울린 게 아니고요. 이 재난 문자 내용을 확성기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평소와 달라서 더 놀랐다는 겁니다. 특히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지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더욱더 혼란을 겪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경보를 받은 건 처음이라서 어디로 대피해 줘야 되고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비판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놀랐어요. 씻고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두 번째 울리니까 더 놀랬죠.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우리 아들내미가 엄마 대피해야지 씻으면 안 된다고 엄마 빨리 어디 가야 된다고 지하철이라도 가야 된다고. 재난 문자는 왔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없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네이버는 접속 안 되고. 이거 대표는 안 돼. 뭐 어디로 대표해야 되지? 공속경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이 나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난 문자가 와서 뭐 이렇게 북한에서도 쌌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단체 공보를 안일하게 보내주나 약간 그런. 일단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오전 6시 29분경에 북한에서 무언가 발사되기는 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가 발사가 된 것인데요. 일단 이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낙하된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합참에서도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북한이 이렇게 위성을 탑재한 어떤 발사체를 쏜 게 처음은 아니고요. 네. 2016년 2월 7일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7년 만 이후에 이제 강명성호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저 최초의 재난 문자 이후에 한 10분도 못 돼서 오발령이라고 문자가 다시 왔어요. 그럼 서울시는 왜 오발령한 거예요? 일단 뭐 양쪽이 약간 좀 책임 공방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아까 백령도 상황 말씀을 드렸죠. 네. 행안부에서 경계 경보를 발령한 지역은 백령 대청면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는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은 맞는데 행안부의 지역은 백령 대청면이고 문제가 된 서울 시민들이 받은 문자는 서울시에서 발송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안부는 이 경계 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잘못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행안부에서 오전 6시 30분 중 중앙통제소에서 지령방송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 백령면 대청면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여기까지 이견이 없죠. 그런데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해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왜 서울시 얘기 달라, 행자부 얘기 달라 이렇게 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 행안부가 통상고지한 것, 북한이 뭔가 쌌다. 이 상황을 두고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약간 서울시의 책임론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침에 문자 받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일이 수도권에 온다고 이게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아요.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또 일어난다고 보고 이제 너무 경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까 행안부에서 백령면 이쪽에서 일단은 그 우주 발사체가 지나갈 가능성이 그 주변을 지나가니까 여기에 경계를 발령하고 나머지 자체는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좀 과잉 대응한 건 아닌가 지금 약간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하면 오발령이라기보다는 과잉 발령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오발령이건 과잉 발령이건 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에서 무엇을 했고 이게 어느 쪽으로 발사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왔으면 지금 저쪽으로 발사했으니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일단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좀 해봐야겠구나라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일단 대피를 준비하라고 하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지도 모를 정도의 불안감을 준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뭐 일본의 이제 J-얼럿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어디 뭐 지하실 뭐 어디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오키나와 해는 오늘 발령이 됐어요. 그거하고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시는 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행안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 실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정말 별 소용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권영찬 평론가님. 이게 사실은 만약에 위급 재난 문자 시험으로 치냐면요. 100점 만점 중에 빵점입니다. 왜요? 왜냐면은 늑대가 나타났다. 네. 뭐가? 늑대가 지금 나타난 거라는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일본에서는 오전 6시 31분쯤 어디가? 북한에서 뭐가? 미사일이 뭐가? 발사됐다 정확히 해서 지금 저 문자네요. 네. 그러니까 건물로 피해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볼게요. 이거 6시 32분 이거 필요 없습니다. 9분이나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때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어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울 지역 경배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나한테 왔다 하면 다 인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아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일본으로 가서 비교하면은 그런 거 다 없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됐으니까 어디로?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해달라. 딱 필요한 거. 이거는 미리 준비한 거. 물론 이제 일본은 지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익숙해지면서도 이게 필요해야지 실제 상황에서 피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정말로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어디로 피신해야 됩니까? 일단 경계 경보라는 것은 오늘 서울 시민들은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의 공격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 건데 삐 하는 소리가 일단 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공습경보 3분 정도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일단 경계경보가 울리던 공습경보가 울리던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뭐 음성방송이 나오든 아니든 이런 경보가 울리면 가장 중요한 건 대피를 해야겠죠. 어린이와 노인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되고요. 중요한 건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그래도 더 안전합니다. 운전하시는 동에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일단은 혼잡이 예상되는 이런 곳에 가는 곳은 자제하셔야겠고 극장이라던가 백화점 이런 데 사람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영업 중단하고 고객들에게 경보 내용 알리고 대피시켜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되도록이면 화재를 막기 위해서 전기 콘센트 같은 거 코드 다 뽑으시는 게 좋고 전등도 모두 끄고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피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잘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방위 대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휴대전화의 안전 디딤돌 앱에서도 대피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일을 계기로 우리가 좀 내 주변에 어떤 대피소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 좋고 정말로 급한데 대피소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지하철역이나 지하 주차장 주변에 좀 찾기 쉬운 지하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